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옥돔 이야기를 더 이어가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제주도 남원 태흥리 저희 고향 옥돔 마을 경매장 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배들이 들어오네요. 보통 이 배들은 당일날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정오 무렵 이게 포구, 우리 옛날 말로 개맛띠로 이게 들어옵니다. 일찍 나가서 굉장히 고생하고 고단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요즘 배들은 대부분 부부나 부자나 아니면 형제 이렇게 두 명씩 조업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태흥리 마을에는 이 옥돔 배가 물론 지금은 옛날엔 겨울에만 조업을 했는데 지금은 1년 내내 조업을 합니다. 8월달 두목이만 빼고요. 옥돔 배가 한 5척이 있는데 이날은 4척이 바다에서 조업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조업을 하고 돌아오면 차로 경매장까지 이동을 합니다. 모두 그래서 배들이 한 12시 전으로 전부 다 들어오고요. 1시에 경매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이전에 옥돔을 분류하고 씻고 세척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 옥돔이 우리 마을 사람들은 뭐 솔레기라 그러잖아요. 솔레기에 대한 얘기는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주 사람들에게서 이 생선이란 고유 명사가 곧 옥돔이잖아요. 그 나머지는 뭐 각각의 이름을 붙이죠. 근데 이 솔레기가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참 이쁘죠. 일단 맛도 있어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비쌀까요? 솔레기가 비싼 이유를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중국산이라고 많이 하는 옥두어와 옥돔의 차이, 기타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 등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왜 옥돔이 비쌀까? 라는 문제부터 먼저 봐야 되겠어요. 옥돔을 잡는 데부터가 일반 잡는 거랑 좀 다릅니다. 이게 어떤 조업의 차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옥돔은 잡는 방식부터가 노동 집약적입니다. 옥돔은 수심 150에서 200m 아래 아주 깊은 뻘밭에 삽니다. 그물로 싹 쓸어버리면 편하겠지만 그렇게 잡으면 옥돔이 고운 빛깔과 살이 다 상합니다. 물론 이렇게 잡는 데도 있습니다. 중국 같은 데서는. 그래서 중국산과 차이가 나죠. 근데 제주 어부들은 옛날부터 준학을 선택했습니다. 긴 줄에 낚싯바늘을 여러 개 달고 일일이 미끼를 끼워 깊은 바다에 내립니다. 그리고 한 마리씩 낚아 올리죠. 수백 마리를 한꺼번에 잡는 그물 조업과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정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게 지금 저기 안하고 바닷장어도 보이네요. 그리고 이 옥돔은 양식이 안 되는 아주 예민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는 옥돔이 성질이 보통 예민한 게 아닙니다. 깊은 바다에서 올라오면 수압차를 견디지 못하고 금방 죽어버리죠. 양식 시도는 여러 번 있었지만 대규모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옥돔 100%는 옥돔은 100%가 완전 자연산입니다. 허락된 양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옥돔은 옛부터 임금님께 진상을 했다는 사실이 있죠. 그에 대한 역사적 가치와 그리고 손질의 번거로움도 이 가격에 다 반영됐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갔던 기록은 유명했죠. 제주에선 제사상엔 옥돔이 없으면 제사를 못 지낸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옥돔은 잡자마자 바로 손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옥돔이 신선도가 유지가 되죠. 내장을 빼고 해풍에 말려 수분을 날려야 비로소 깊은 풍미가 살아나거든요. 특히 옥돔을 구울 때. 물론 옥돔 죽을 할 때도 이렇게 반건조로 해도 맛있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무게는 줄어들지만 가치는 농축되는 과정, 그 정성이 아마 가격표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옥돔이 비싼 이유는 맛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양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이쁘고 우아하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날 수요가 이게 폭발하게 된 계기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한 가지 더 이 옥돔의 장점은 뭐냐 그러면 다른 생선에 비해서 신선도입니다. 물론 옥돔이 올라왔을 때는 죽어 있지만 이게 당일발이지 않습니까? 아까 그 처음에 여기 경매장에 들어오면서 이 바구니에 심지어는 장어 같은 거는 생명력이 긴 것은 살아 있잖아요. 그 정도로 그날 잡아서 그날 오니까 신선도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내장을 정리하고 다시 해풍에 마르는 게 제때 이루어져서 그 계속 신선도를 유지하는 하기 때문에 옥돔이 다른 생선에 비해서 더 비싼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거는 지금 이 옥돔 생산량이 수확량이 갈수록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한번 꺾였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를 꺾여서 한번 꺾였고 2010년도에 비하면 지금은 그 생산량이 한 3분의 1에서 조금 넘는 반까지는 안 되는 정도로 뚝 떨어졌어요.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생산량이 떨어진 거는 기본적으로 바다 환경이 많이 변해가서 알게 모르게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많은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먹이사슬이 붕괴라든지 식물 플랑크톤이 많이 생산이 안 된다든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생물들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이렇게 유출해 보면 옛날 여기는 우리가 있었던 데는 뻘이었어요. 근데 그 자연 뻘이라서 그 뻘에는 엄청나게 많은 개들이 많았었거든요. 개들이 많다는 거는 그 뻘이 건강하다는 거고요. 뻘이 건강하면 거기에 있는 무기질이나 영양분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바다에는 또 다른 개들이 많습니다. 그 또 다른 개들이 많다는 거는 또 뭐냐 그러면 이 개를 먹이려 하는 문어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낙지들도 많고요. 그래서 또 옥돔이 좋아하는 거는 문어와 낙지들이잖아요, 먹이로서. 그래서 태릉리 사람들은 다른 데 비해서 물론 태릉리 먼 바다에 옥돔 어장이 있어서 이거는 뭐 천혜의 혜택과도 같은데 더군다나 문어들이 많아서 그 미끼를 쉽게 잡다 보니까 아마 옥돔이 태릉리에서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던 것이 이제는 환경의 변화로 많이 수확량이 감소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이게 옥돔이 옛날엔 계절 음식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사시사철 조업을 하죠. 우리 8월달 금어기만 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옥돔이 클 시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북유럽인 그 핀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거긴 대구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5개월 동안 이 대구를 못 잡는 금어기를 설정해 놓습니다. 그 대구를 보호하는 것도 있고요. 물론 환경적으로 추워서 조업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정부에서가 이 생산량도 이 수확량도 쿼터를 정해서 어느 일정량을 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자기 고유의 어종이 좀 많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게 지금 인근에 중국하고 또 겹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남획이 되고 있죠. 남획이 되는 게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옥돔 자체가 갈수록 귀해져 가격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산 옥돔도 앞으로는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소고기보다도 더 비싼 가격이 될 수 있죠. 지금 이게 그 조기가 보이죠? 흰 조기, 우리는 백조기라고 그러는데 제주어에서는 이거는 보건치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구치라기도 합니다. 좀 발음이 좀 안 되네요. 이 이 조기는 일반적으로 그 옥돔이랑 서식지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옥돔은 200m에 있잖아요. 수심 200m인데 얘는 한 100m 정도 있어요. 그래서 중간쯤에서 낚시를 들여오면 얘네들도 좋아하는 미끼가 문어라서 앞다투어 뭅니다.
근데 제가 하나 이렇게 조기를 보니까 굉장히 이쁘고 좋더라고요. 지금 이 사진은 옥돔인데요. 이 사진을 보여주는 이유가 제주산 옥돔하고 옥두어죠. 우리가 말하는 뭐 흑옥돔, 백옥돔이라고 그러는데 중국산 이 대표적인 옥돔이 이 옥두어입니다. 이걸하고 좀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이 사진을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주산 옥돔은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 눈 주위에 있잖아요. 노란 빛이 있습니다. 이게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 아니면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걸 우리 금빛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금표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제주산 옥돔에는 이게 있고 그 다음에 꼬리를 이렇게 보시면 꼬리가 노란 줄이 이 가로로 한 6개 정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등 지느러미는 보통 색깔이 보통 선분홍색이지만 엷은 노란색이 또 덮여 있습니다. 이게 모양적으로 전형적인 제주산 옥돔입니다. 이게 또 그리고 제주산 옥돔은 그 일반적으로 그래 중국산 옥돔보다 이렇게 살이 좀 찐 듯한 풍만한 느낌이 좀 있고요. 그래서 중국산 옥돔보다 더 쳐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중국에서 한 10년 전에 칭다오를 많이 갔다 왔다 했는데요. 거기서 보면 아침에 새벽 시장이 벌어지는데 정말 그래서 중국산 개념이 저는 그때 생긴 것 같아요. 농수산물은 괜찮은데 수산물 같은 경우는 특히 냉동 어류 같은 경우는 그냥 위생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옥두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중국산 어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는 중국산 개념이 정말 무너지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이 옥두어가 저희 어릴 적에는 별로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옥돔의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좀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옥두어는 이 모양적으로 보면 굉장히 다르잖아요. 약간 검은 데도 있고 흰 데도 있고 노란색이 적고 지느러미에도 노란빛이 없고 그 다음에 선분색도 없고요. 이건 제가 동문시장에 가서 한번 훑어봤는데요. 일부러요. 이것들은 전부 다 동문시장에 나와 있는 이게 낱개별로 이렇게 이 그룹으로 이렇게 몇 개로 나와 있는 거는 전부 다 중국산들입니다. 이거는 뭐 제주산 흑옥돔이라고 이게 돼 있는데요. 제주산에는 이 제주산 라벨이 또 찍혀 있어요. 근데 지금 동문시장이나 일반 서귀포시장 그 다음에 매일 우육시장에 나오는 옥돔들은 한 90%가 특히 반건조된 옥돔은 90% 정도가 중국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산하고 제주산 개념이 지금 애매모호해지고 있잖아요. 특히 왜 그러냐 그러면 제주 배들이 그 중국 배에서 옥돔을 바다에서 사가지고 들어와서 제주도에서 이거를 그 내장을 정리하고 해풍에 말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뭐 헷갈리죠. 이게 중국산이든 제주산이든 어쨌든 중국 배가 잡은 거는 중국산이에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중국산은 잡을 때의 방법, 그 다음에 보관할 때의 방법, 그 다음에 염도의 방법 이런 것들이 좀 제주산하고 많이 달라서 그래서 가격적으로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거 처음부터 제주산 같이 뭐 햅섭을 통해서 이렇게 관리가 된다 그러면 뭐 똑같은 바다에서 나오는 건데 똑같은 가격이 되겠죠. 근데 사실 그 혹자들은 이 맛은 그렇게 또 많이 차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국산 옥두어를 보여주는 이유는 여기 보시다시피 등으로 보이지 않고 배로 이렇게 해서 옥돔이 보이면 이게 중국산인지 제주산인지 잘 알 길이 없어요. 일반 소비자들은. 근데 여기 계신 장사하신 분들은 물어보면 중국산 맞습니다 합니다. 가격이 한 마리당 한 5만원 정도면 제주산이고 한 마리당 5마리당 한 5만원 6만원이면 그건 중국산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맛적으로 제가 차이가 났다 없다 말할 수는 없지만 위생적으로도 지금은 큰 문제는 서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이렇게 중국산 옥돔을 사도 가성비적으로는 나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위생적으로 문제가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제주산 옥돔을 원하신다면 서귀포 수협이나 제주 수협에서 나오는 개별 포장된 게 있어요. 하나하나씩 포장된 게. 그거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가격은 일반 지금 시장에서 보이는 이렇게 그 개별 포장이 안 된 건 지금 몇 개인가요? 한 10개, 8개, 한 10만 원 정도의 가격표가 붙어 있죠. 이 정도로 제주산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한 5, 6배가 굉장히 쌉니다. 이게 옥도인지 옥돔인지도 자세히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도 맛은 서로 비슷하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런 옥돔을 선호하시는 분들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옥돔이 갈수록 귀하다 보니까 특히 우리가 중국산을 중국배에서 잡은 걸 수입해서 지금도 위생 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몇 번 여기서 그 시장에서 중국산 옥돔을 사다 먹은 적이 있었어요. 냉정히 이야기하면 나쁘지 않았고요. 이게 또 그리고 제가 동문시장을 쭉 들어봤는데 한 10군데 중에 한 군데만이 이렇게 생물 옥돔, 제주산 옥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생물이 아니면 전부 다 생물 이렇게 노란 줄무늬가 그다음에 등질이 뭐고 이게 없으면 이건 중국산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서귀포 수협에서 개별 포장된 제주산 옥돔입니다. 눈주에 지금 노란 게 있죠. 그 다음에 등지름위에도 선분홍색이 환하고 노란빛도 있고요. 그 다음에 꼬리 지름이도 노란 지름이가 있죠. 이게 300g인데요. 이 가격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서귀포 수협이나 그 수협 판매점이나 인터넷에서 보면 제주산을 이렇게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햅선 마크가 선명하게 들어가 있고요. 위생적으로도 굉장히 안전한 제주산임을 증명합니다. 이게 제주 라벨도 붙어 있고요. 그래서 제주산을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구입을 하시면 되고, 내가 그냥 중국산을 먹어도 괜찮다 그러면 오일시장이나 동문시장에서, 서귀포시장에서 중국산을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건 각자의 목이니까 제가 고향이 태릉이지만 제주 옥돔이 특별히 낫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고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탐나는 옥돔입니다. 오늘 제주 바다 그리고 저기 태릉 바다에서 옥돔과 옥두어 그리고 제주 바다의 현실에 대해서 함께 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옥돔이냐 옥두어를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생선 한 마리를 식탁에 올리기 위한 깊은 바다에서 낚시를 내린 어부의 수고와 그 다음에 내장을 걷어내고 정성껏 말린 사람의 손길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지금 갈수록 바다가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접대나 중요한 선물이라면 정통 옥돔을 선택하시고 가족들과 쉴 수 있게 즐기고 싶다면 탄력 있는 옥도와 중국산 옥돔을 택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오늘 제 영상을 통해서 확실히 느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 바다가 주는 선물 옥돔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깊고 진실한 바다와 사람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다와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봄진만의 인생 라운지.